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도팔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3만 달러로 원화로는 3,83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저녁 9시 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진 상승인지 하락인지에 대한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방향성은 오늘 발표가 된 다음 그 다음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오늘 발표하는 CPI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면 CPI 지수를 두 가지로 나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일반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변동성이 심한 식품류와 그리고 에너지의 가격을 제외하고 계산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식품은 계절, 날씨에 따라 변동성이 심하며 에너지 또한 지금 석유 가격만 봐도 그 변동성에 대해서는 크게 와닿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심한 종류를 뺀 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 파악을 하고 있으면 되고, 실제로 이런 변동성을 제외한 물가의 지수이다 보니까 물가에 대한 방향을 잡기에 더 용이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오늘 이 발표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CPI가 중요한 건 아는데 왜 하필 5월이 중요한지를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작년 9월부터 계속해서 오르기만 한 CPI 지수는 저번 달 발표된 4월 CPI가 처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4월 달 CPI가 발표됐을 때 예상치 8.1%보다 높게 나왔지만 이전 8.5%보단 줄어든 모습이 보여지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플레가 정점을 찍었고 이제는 인플레가 둔화가 되면서 물가가 잡히기 시작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 의견에 엄청난 힘을 실어줄 근거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번 5월달의 CPI 지수입니다. 4월달 CPI 지수가 예측치였던 8.3%보다 추가로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기본 소비자 물가 지수로 지금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 게 맞냐입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식자재와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진 상황인데, 우리가 기본 소비자 물가 지수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하는 것이 CPI 지수가 단순 기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기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한 것보다 더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측치보다 낮게 나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CPI와 관련해서 지금 상황을 현실적으로 더 파악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2022년 6월 9일 기준으로 미국의 가뭄 상황입니다. 이제 붉은색이 가뭄 극심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가량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뭄으로 인해 LA를 비롯한 남부 캘리포니아의 저수지 수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물 공급량 또한 최저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인도 등 전 세계의 밀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들 또한 고온 건조한 날씨와 함께 가뭄이 찾아오면서 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현재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이미 전 세계가 함께 고통을 겪고 있고 그 심각성이 천천히 수면 위로 하나 둘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식량, 에너지 자원들의 중요성에 대해선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계속 몇 달 동안 이어져 오면서 세계 식량과 에너지의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식량 및 에너지 수출 제한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 인플레이션의 문제점들이 점점 더 전 세계적으로 터지고 있으며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당장에 생계가 걸린 문제를 미국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신경을 써야 하다 보니 이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과거 데이터들을 찾아보는 것은 무조건 시간 낭비입니다. 미국 정부는 분명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했을 것인데 그 타겟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투자 시장입니다. 지금처럼 투자 시장을 조금만 건드려 무너뜨려도 그 안에 움직이고 있던 자산들이 시장 밖으로 나와 은행 혹은 국채로 숨어버리기 때문인데, 최근 미국채 10년물이 상승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준은 빅스텝 그리고 양적 긴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더 심해진다면 당연히 투자 시장에 대한 압박 또한 더욱더 거세질 것이고, 최근 같은
흐름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방향이 정확하게 잡히기도 전에 그 리스크를 먼저 파악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CPI 지수에 대한 발표만으로도 이 시장은 순식간에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번 달 CPI 발표 시점에서도 9시 30분 발표 직전까지 오히려 상승을 해주더니 갑자기 순식간에 가격을 빼버렸습니다. 이미 과거에 학습이 몇 차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포지션을 잡을 필요가 없어 이렇다 할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이번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저번 달보다 더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만 보여줘도 인플레 피크아웃, 인플레이션이 정점이라는 의견에 힘이 크게 실어지면서 사실상 투자 시장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극단적인 빅스텝과 과감한 긴축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I의 결과를 보고 매매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까진 오늘 혹은 이번 주말의 단기 방향성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면 앞으로 큰 흐름에서의 제 관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지표는 미국의 신용카드 부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프만 봐도 지금 사태의 심각성은 크게 보입니다. 부채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드의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이 부채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이 부채들을 다 해결할 경우 가장 먼저 조여오는 것은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 자산입니다. 지금 상황은 신규 자본이 들어오길 기대하기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위험한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나라는 슬슬 그 위험성이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 어차피 나중에 오르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저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주식, 암호화폐, 부동산 최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추세에 금리 인상 그리고 미국 양적 긴축까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적리식으로 매달 얼마씩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안타깝지만 우리가 바라고 있는 불장을 기대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장 이자 내기도 빠듯하고 식비, 기름값 안 오르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모든 가격이 오르고 있으며 그에 맞게 임금도 같이 올라줘야 하지만 실제로 임금은 체감상 그걸 따라가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위험자산 시장이 힘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단기 반등이 중간중간 나오겠지만 저는 큰 틀에선 하락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는 과거 2018년 때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기사와 지금 기사를 보면 비슷한 뉴스 기사와 비슷한 안 좋은 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노벨 경제상까지 수상한 실러 교수는 4년 전에 비트코인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작년에 그때보다 2배가 더 높게 올랐습니다. 지금 굉장히 투심이 흔들릴 시기라 생각합니다. 안 좋은 얘기들과 안 좋은 세계 경제 상황 그리고 안 좋은 코인들의 이슈들 단순히 무조건 버틴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 시장을 이겨나가야 할지를 생각해야 할 시기라 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선 저는 비트코인의 비중을 최대한 늘리고 나머지 비중으로 알트코인을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차트만 봐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플, 이오스, 과거 2018년도 고점을 작년 불장 때 넘기지 못한 코인들은 아무래도 앞으로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들 CPI 지수 꼭 확인한 다음 매매하시길 바라고 좋은 결과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고 항상 시청 감사합니다. 코인킹 곽도팔이었습니다.